안녕하세요. 영석고등학교 3학부장 강민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톨릭대학교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도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이제 종합 전형의 잠재 능력 우수 자정 두 가지로 나뉘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드러기에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이 사실 이제 교과에서 반영하는 부분이랑 그게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모집 인원도 약간 유사하고요. 수능 체제도 작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뭐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학생부의 교과 반영하는 방법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서 이제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부분이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맞죠? 사실은 이게 늘게 된 이유가 있긴 한데요. 여기 원래는 작년까지 학생부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한 200명 정도를 뽑았어요. 가톨릭대가 아니라 다 각자 모집 단위별로 뽑았는데, 그러니까 뽑았다가 올해는 학교장 추천해서 이 모집 단위에서 이제 의예과랑 간호학과, 신학과를 제외하고는 다 없어졌습니다. 남기고 없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전 모집단에서 뽑던 인원 204명이 올해는 이제 76명으로 128명이 줄었거든요. 이 준 인원이 얼마나 왔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같다라고, 이렇게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능이랑 정시로 뽑는 인원과 여기 학생부 종합에서 잠재능력 우수자로 뽑는 인원이 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톨릭대 하면 사실은 총 세 가지, 세 군데로 이제 나뉘죠. 가톨릭 이제 성심 교정이 있고, 그 다음에 성신 교정이 있고, 성의 교정이 있는데, 간단히 보면 대부분 다 아시지만 성심 교정은 종합대학입니다. 부천에 있는. 성신대학은 신학대학으로 이제 있죠. 여기가 어디 있더라? 서울 한복판 쪽에 있죠. 예. 그리고 성의대학이 이제 강남 쪽 그쪽에 어디죠? 반포인가? 거기 고속버스 터미널인가 그쪽 근처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뉘고요. 그러니까 성신교정은 신학과만 뽑고요. 성의교정은 간호학과랑 의학과만 뽑습니다. 의학대학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성심교정은 그 외 모든 과를 여기에 뽑기 때문에 사실상 가톨릭대 하면 어디에 위치가 되어 있다? 대부분 부천에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장 추천이 아까 좀 있다고 했죠. 76명 뽑는데 그 의예과, 간호학과, 신학과 요 세 개만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의예과를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 작년에는 간호학과도 있었어요. 작년에는 간호학과도 있었는데 올해는 의예과만 수능 최저를 남겨놓고 간호학과는 수능 최저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작년에는 학교장 추천으로 수능 최저가 있었는데 올해는 없었으니까 당연히 작년의 입결보다는 학교장 추천에서 뽑는 작년의 입결보다는 훨씬 더 뭐하더라?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작년 데이터만 믿고 나 이 정도 내신 되니까 넣어봐야지 이렇게 하면 무조건 탈락하겠죠. 예, 탈락한다. 예, 훨씬 더 아마 보수적으로 보고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도 교과 반영 방법이 작년보다 재작년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어떤 교과 전형 좀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작년 입결을 체크하지 말고 결국은 재작년 입결을 분석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뭐 간단하게 보면 밑에 표를 이제 제가 나타냈는데요. 재작년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문이과 보면 문과 같은 경우는 국영수 4, 3학년 1학기까지, 뭐 이과 같은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영수가 3학년 1학기인데 올해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재작년처럼 이렇게 반영을 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작년은 어떻게 되느냐? 작년은 성적 반영 학기 중에서 가장 낮은 학기에 해당하는 성적은 제외하고 반영한다. 당연히 이제 내신이 보이는 내신보다 조금 높아질 수 있겠죠. 내 기본적인 내신 때보다 조금 높아져요. 어디를 지원하게 되면 가톨릭대 이제 학생부 교과로 지원하게 되면. 근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뭐 조금 유리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작년에 교과 성적을 비교해 보면 작년 교과 성적보다는 조금 더 내신대가 낮아지면서 아마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거 먼저 좀 보면요. 자기소개서 이제 작년까지는 자기소개서 4번까지 있었는데 올해는 자기소개서 4번 항목이 폐지됐습니다. 결국은 세종대, 그 다음에 광명상, 상명대, 가톨릭대, 광명상가 라인이죠. 예, 광명상가 라인에서 상명대랑 가톨릭대, 그리고 국숭세단 라인의 세종대, 여기는 이제 4번 자기소개 4번 항목이 폐지됐죠. 작년부터 없어진 이제 세종대랑 쌍명대는 작년부터 없었고 가톨릭대는 올해부터 이제 자기소개 4번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전공적합성을 이 2번 항목에서 강조할 수밖에 없다. 즉 지원 동기라는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전공적합성 2번 항목에서 이걸 강조해서 이래서 저는 이쪽으로 오고 싶은 부분이 강조돼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면 전공적합성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예, 중요해진다. 그리고 고른계 전형으로 90명을 뽑죠. 좀 많이 뽑는 편인데요. 이게 중요하죠. 또. 농어촌 전형과 분리돼서 뽑습니다. 저희는 항상 강조하는 게 농어촌 전형과 분리되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그걸 먼저 모집 요강 때 보거든요. 보기 때문에 여기는 뭐 농어촌 전형이 분리됐네. 그러면 입결이 조금 낮아도 합격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예, 높고요. 광운대는 보통 3등급 때 후반, 4등급 때 초반까지 이제 합격 라인이라고 보면 그런 게 전형이에요. 그러면 이제 명지대는 이제 교과 전형이니까 좀 번외로 보지만은 4등급 때 뭐까지 가능한 경우도 많죠. 근데 이제 뭐 광명상, 상명대 같은 경우도 입결이 나와 있진 않지만 이제 광운대와 준하게끔 봐야 되겠죠. 농어촌 전형이 이제 포함되니까 광운대가 준하게 3등급 때 후반, 4등급 때 초반에서 간혹 초중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아마 4등급 때 초반 정도까지 이제 상명대가 된다면 여기 있는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4등급 때 후반까지도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학생부랑 자기소개서만 제출하면 끝나거든요. 끝나다 보니 면접이 없죠. 없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소개서를 이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인 학생부 종합 전형처럼 쓸 필요가 좀 있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전형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인데 작년보다 조금 줄었죠.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수능체제가 있어요. 수능체제가 또 사실 영어랑 탕과목 한 과목이긴 하지만 가톨릭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암 6이거든요. 조금 빡세더라. 예. 약간 이제 2암 6을 못 맞추는 경우가 좀 생기더라. 꽤 많이 생기더라.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국민대랑 단국대랑 수능체제가 좀 비슷하죠. 상명대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체제가 높습니다. 맞죠? 올해는 또 교과 반영 방법까지 달라졌죠. 예, 달라지고다 보니까 올해 입결이 작년보다는 조금 훨씬 낮아질 것으로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작년 입결을 보시고요. 올해 입결은 작년보다는 조금 낮아질 것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뭐 교과기 때문에 막 무너지듯이 확 내려가느냐 그건 아니고요. 일단 인문계열은 2등급 때 후반까지, 자연계열은 3등급 때 초반까지가 이제 합격 내로 형성될 가능성이 좀 있더라. 그 다음에 만만치 않은 수능 체제로 인해서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수능 체제 맞추기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도 많이 하죠. 교육부에서 올해 수능을 어떻게 이제 할지에 대한 게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올해 좀 완화된다면은 좀 다행스럽겠지만 완화되지 않는다면 이 수능 최저로 인해서 올해는 분명히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위는 좀 낮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라인대가 있기 때문에 그 라인대 중에서 가장 수능 최저가 없거나 아니면 수능 최저가 상명대도 가톨대보다는 훨씬 더 낮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률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여기는 차라리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 있죠.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 나 가톨릭대 갈 수 있어, 가톨릭대 가도 좋아라는 친구들은 전략적으로 좀 써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이렇게 수능 체제가 좀 약간 빡세고 경쟁이 좀 낮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 이런 과들이 있다면 이거는 분명히 편차가 좀 벌어지면서 내려가는 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많지는 않지만 한 두 개, 간혹가다 한 세 개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체 과 중에서. 그러다 보니 전략적으로 좀 본다면 수능 체제를 0으로 맞출 수 있는 정시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 내신대가 3등급대 중후반인 경우 그때는 당일 경쟁률을 보고 전략적으로 낮은 경쟁률이 낮은 과를 지원해 볼 필요가 있더라. 이게 3등급대 중후반의 부분이 3등급대 중후반이 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라인 때는 인문 계열은 2등급대 초반입니다. 자연 계열은 3등급대 초반이거든요. 이 정도가 대부분이 합격 라인이에요. 합격 라인인데 아까처럼 편차가 분명히 벌어지면서 내려가는 과가 있을 거거든요. 있다 보니까 정시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 내신대가 3등급대 중후반 정도 되는데 나는 가톨릭 때보다 더 정시로 이제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 정시 지금 성적에 좀 어려울 것 같은 학생들은 당일날 경쟁률을 보고 전략적으로 좀 낮은 과를 지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인데요.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엄청 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 인원 자체가 400명대이기 때문에 엄청 많이 뽑는다 그런 느낌은 좀 들지 않죠. 명지대에 비해서.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예. 100명 넘게 늘었다. 1단계는 서류 100%고요. 2단계는 서류 70에 면접 30%인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수능 이전에 1단계 합격자 발표랑 면접이 모두 실시가 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까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이 150명 정도 늘었죠. 거의 모든 학과에서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생각하기에 올해 경쟁률이 작년보다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 낮아지는 과들이 생각보다 올해 한해서는 꽤 생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 내신 예상 컷은 인문계열은 3등급대 중후반 정도가 컷일 것 같고 자연계열은 3등급 후반에서 4등급대 초반 정도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입결이 형성이 좀 주로 되지 않을까. 이거보다 조금 더 내려가는 경우도 좀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3번 항목까지밖에 없죠. 4번 항목이 없어졌거든요. 4번 항목의 주 질문인 지원 동기 물어보는 거는 2번 항목에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전공 적합성이 자기소개서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이제 드리면 평가 요소들을 학업 능력이 좀 낮죠. 25%. 두 번째 전공 적합성 35%고 발전 가능성이 25%입니다. 근데 보시면요. 전체 내신 성적보다는 전공 학업과 관련된 역량, 일명 전공 관련된 과목 이수와 성취도가 있겠죠. 요게 조금 더 강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공 적합성이 우수한 그런 학생을 뽑는다. 두 번째 이제 발전 가능성 예전에 아마 쭉 설명을 좀 드렸던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발전 가능성이 전공 학업 분야에서 생긴 호기심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도전해서 그걸 성취하고 이루은 과정을 자기소개서에 적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3등급대가 주로 이제 가는 게 맞긴 하죠.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 자체가 특히 3등급대 중후반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명대 같은 경우는 3등급대 중반까지 정도가 많이 합격한다. 근데 이 가톨릭대는 3등급대 중반부터 4등급대 초반까지 아마 합격을 할 수 있는 라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전체 내신 성적은 조금 떨어지지만 4등급대라고 해도 전공 학업 역량이 3등급대가 되고 전공에 대한 관심도랑 노력이 학생부에 나타나 있는 학생이라면 이건 지원해 볼 만합니다. 4등급대라고 해도. 그 다음에 비록 4등급대 초중반 내신을 가진 학생들도 학생부나 자기소개서 잘 준비해서 지원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있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